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재훈입니다. 일단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니까 세상의 바뀐 기술을 이용해서 농업도 바뀌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농업을 어떻게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빅블러입니다. 일단 산업 간의 경계가 없다는 게 가장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공위성 군사용으로 발명됐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인공위성은 트랙터에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식물공장, 아침부터 자꾸 이야기 나오지만 식물공장이 사실은 우주산업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인공위성을 타고 다른 나라나 화성을 갈 수 있어요. 3개월 있다 돌아와야 돼요. 3개월치 식량을 가져갈까요? 거기서 먹어야 하잖아요. 그게 우주산업에서 왔습니다. 또 잘 알고 있는 드론도 군사용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드론의 3분의 2는 농업용에 쓰이고 있습니다. 산업 간의 경계가 전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말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하고 농업은 처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시작이 될 때는. 그렇지만 이 기술 우리가 가져다 쓰면 돼요. 4차 산업혁명 기술 다 가져다 쓰면 돼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스마트 농업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농업도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요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올 1년 내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CES에서 존 디어 회장이 기조연설을 했잖아요. CES는 1967년에 만들어진 가전 전시회입니다. TV, 세탁기, 냉장고 이걸 전시를 해야 하는데 CES에서 2014년에 자동차가 전시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2019년에 트랙터가 전시돼요. 거기에 2023년에는 트랙터 만드는 회사 회장이 나가서 기조연설을 한대요. 개인적으로 제 전공이 농업기계입니다. 제가 기쁜 거예요. 마치 제가 연설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걸 연설하고 만 하루가 되기 전에 이걸 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이게 또 존 디어까지 소문이 나긴 났는데요. 왜 CES에서 존 디어를 불렀을까요? 트랙터 회사 회장을 불렀을까요? 다른 전자회사 회장들도 많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농업마저도 단순한 농업이 아니고, 즉 1차 산업, 자연로부터 인간이 먹는 걸 생산하는 게 아니고 경제, 자연,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생각하는 산업이다. 즉 농약을 주더라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양만큼만 줘서 농자재도 아끼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게 하고 있다. 자동화 편리화를 시켜서 여성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게 하고 있다. 세상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 회장을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챗 GPT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건 올 2월 달에 동아일보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깔아앉고 있고요. 챗 GPT가 이렇게 뜨고 있다고 그러네요. 올 2월 달입니다. 아시죠? 이건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던 겁니다. 챗 GPT가 워낙 강력하니까, 이거 유엔 사무총장이 했단 말입니다. 워낙 강력하니까 우리가 원자력을 이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챗 GPT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감시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강력합니다. 많은 분이 알고는 계시는데요. 챗 GPT, 라지 랭귀지 모델이 우리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난 8월 24일 날 그걸 공개를 했고요. 또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게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돌리려면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저거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에 있는 그래픽 카드 뺏어가지고 막 다른 데 줬다는 그런 소문도 있잖아요. 이 반도체를 삼성에서 만드는데 그래픽 카드 말고 인공지능 전용 카드를 만들고 있어요. 삼성에서. 그게 올 말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하고 삼성에서 만든 인공지능 전용 카드하고 반도체하고 섞이면은 정말 대단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제가 빅블러 얘기 말씀드렸고 챗 GPT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빅블러를 넘고 챗 GPT를 넘어서 벤츠 자동차에 챗 GPT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벤츠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러면 챗 GPT가 알려주고 IoT를 이용해서 집에다 연락을 해놓으면 제가 집에서 차 딱 내리자마자 저녁 준비가 다 돼 있는 거겠죠.
벤츠가 그러니까 제네럴 모터스도 했어요. 그러면 트랙터는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트랙터도 어제 제가 LS 엠트론에 다녀왔습니다. 전주 공장에. 아마 우리나라 LS 엠트론 곧 적용할 겁니다. 저는 챗 GPT는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챗 GPT는 전체 인공지능의 굉장히 일부분이다. 조금 전에 김진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기술 수준에 따르면은 챗 GPT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온 건 1940년대, 50년대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신경망 60년대, 70년대 하면서 잠깐 붐 일었다가 쑥 꺼졌다가 다시 또 딥러닝 나오면서 다시 바람 불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잠시 약간 꺼졌다가 급격히 커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농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기술이 이렇게 바뀔 때 농업이라고 그냥 앉아 있었겠습니까? 농업도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농업은 크게 두 번의 대변혁을 겪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750년대 영국에서 윤작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보통 농사는 1년에 한 번 짓습니다. 계절이 있기 때문에. 자, 벼농사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모내기를 해서 9월, 10월 달에 한 번 수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논을 놀려야 돼요. 근데 놀리지 않고 그 시기에 다른 작목을 심음으로써 수확도 늘리고 땅 힘도 좋게 해주는 이런 윤작법이 1750년대 영국에서 나온 게 이러고요. 두 번째 혁신이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다수학 품종을 개발을 했어요. 계속 육종을 해가지고 다수학 품종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 덕을 봐서 1970년에 통일배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자, 이제 앞으로 세 번째 혁명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다. 누가 주도할 것이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할까요? 네덜란드가 주도할까요? 저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 이슈 관련 국제 동향은 공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공통적으로 뻔합니다. 정밀 농업을 해야 한다. 스마트 농업을 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농업 기후변화에 적응도 해야 한다. 식량안보, 식품 안전, 건강도 챙겨야 한다. 이건 똑같은 공통 주제고요. 나라별로 접근 방법은 조금 다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농업을 하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작년 4월 26일 날 미국 포브스 잡지에다 썼던 기사입니다. 10가지 디지털 기술, 농업을 전환시킬 10가지 디지털 기술. 그래서 무슨 대단한 기사인가 해서 봤더니 10가지 디지털 기술은 맞아요. 그게 흔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4차 산업혁명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농업 과정은 자, 품종을 만들고 이 품종을 땅에 심고 잘 키워서 수확을 하고 수확한 다음에 가공, 저장, 유통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마트 매대 위에 올려놓으면 소비자가 선택을 해요. 이 소비자가 반응을 이용해서 다시 품종을 만듭니다. 이게 농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농촌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과정 중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더니 농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래요. 야, 그거 너무 네 입장이다. 그거 말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다 농업을 좀 붙여봐. 네,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농업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다 접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스마트 농업 육성법도 만들고 있고 스마트 농업 육성법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심지어는 푸드테크 육성법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산업을 지금 활성화를 시킬 건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G 이야기 좀 할게요. 이건 네이버에서 지난 8월 24일 날 공개한 하이퍼클로바 X인데요. 앞으로는 네이버가 많이 바뀔 겁니다. 네이버 검색을 예전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네이버 설립 연도가 언제 하면 이렇게 나왔고 여러 개 문서 중에서 내가 골라야 했잖아요. 앞으로 11월부터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건 어제 그제 유재준 네이버 클라우드 전 총괄 이사가 와서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은 네이버와 같이 이런 일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정보가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농촌경제연구원, 여기 있는 AT센터, 농정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정보를
하이퍼 클라우드 X로 지금 전부 다 학습시키고 있어요.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이 이제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즉답이 올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건 쓰고 있는데요. 농민이 영농일지를 써야 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일기 쓰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들고 그냥 녹음하면은 자동으로 지가 표 만들어서 일기를 다 써줍니다. 이걸 어제 그제 한국농수산대학교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농수산대학교 총장님이 그래? 우리 학생들 3학년 때 현장 실습 나가는데 이 쓰기 싫어한다. 힘들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지가 않다. 그냥 일기를 위한 일기니까. 그때 이거 쓰면 정말 좋겠다. 해서 바로 계약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농식품부에서 가루쌀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루쌀 현장에서 생육 조사할 때 이것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발전이 돼 있고요. 이제 이게 학습돼가지고 다양한 데이터가 붙으면은 컨설팅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농민이 농사 지으면 작년에 이맘때 이거 안 했는데요. 다른 거 했는데요. 옆집에 농사 잘 짓는 누구는 어떻게 하던데요? 라고 이제 농민한테 잔소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거예요. 언제? 저는 내년으로 봅니다. 이건 네이버에서 만든 모델입니다. 스마트 농업이 앞으로 농부가 원하는 거, 정부가 원하는 거, 기업이 원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이걸 다 학습을 해서 각각에 맞게 정답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농업의 미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교수님께서 농업의 미래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농민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부의 관점에서 한번 나눠서 봐볼게요. 자, 농민의 관점에서 농업의 미래는 뭐가 가장 크게 기대가 될까요? 250년 전에 정약용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농업, 후농, 편농, 상농. 후농, 농업 돈 좀 벌게 해달라. 편농, 농사 좀 편하게 짓게 해달라. 상농, 무시 안 받게 해달라. 이 중에서 물론 요즘은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돈 되는 농업이 제일 중요하겠죠. 편농, 후농, 상농은 지금이건 과거건 미래나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농민은 저걸 원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요. 가끔 가다 이런 말씀 드리면 싸고 좋은 농산물 그러는데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해도 괜찮아요. 농민의 수고가 있으니까요. 다만 1,000원 했다, 10,000원 했다, 20,000원 했다, 30,000원 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정부의 관점은 정부에서는 농민이건 소비자건 다 국민이니까 둘 다 챙겨야겠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자동화, 편리화 그런 기술을 개발했는데 현재는 농업을 농산업으로 바꿔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는 개인 맞춤형 식단이 나올 텐데 거기에는 의료 데이터하고 연결이 돼야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의는 명확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에는 내 데이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나이 또래에 맞게 정부에서 나한테 자동으로 지금 국민 당신 수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추천해 줄 수 있겠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정부, 그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고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2월 달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가서 보고 있던 자료입니다. 농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농민한테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해 놨으니까 가져다 쓰십시오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 농지별로 땅심을 다 조사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농지별로. 그래서 그 농지에 맞게 그 농민 개인에 맞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요즘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침 일기예보 보시잖아요. 기상청의 일기예보는 동네 단위로 5km 단위로 일기예보를 합니다. 근데 농촌진흥청에서는 5km 일기예보 접수해서 저희가 별도 센서를 설치하고 분석을 해서 30m 단위로 농장 단위 일기예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30m 단위, 농장 단위 일기예보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을 때 편하게 죽는 거고 그 사이에 건강하게 사는 거래요. 자, 건강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내 건강 정보는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까요? 일단 병원에 있습니다. 자, 제가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혈압을 딱 재면은 혈압이 120에 140하고 나오면은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약을 처방해주고 4,000원을 받아가겠죠. 그리고 그 정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응재훈이가 다녀가서 혈압이 높대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그러니 돈 주세요. 하고 3만 원 받아가겠죠. 이렇게 병원은 34,000원을 받는 거고, 제 정보는 일단 병원에 있고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있겠죠. 그리고 우리 백신 맞으면, 코로나 백신 맞으면 그 백신 정보는 질병관리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건강 체크하면은 그건 건보공단에 있어요. 이 데이터가 종류가 다 다르고 절대 소통이 안 돼요. 소통되면 안 되겠죠. 제가 무슨 의료 정보, 개인 정보인데 그게 소통되면 안 됩니다. 일단 네 군데 내 건강 관련 정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런 뭐 웨어러블 기기 차고 다니면 데이터 나오죠. 의료 정보. 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안 돼 있지만 유전 정보. 유전 정보는 평생에 한 번만 검사하면 됩니다. 이 유전 정보가 요즘 굉장히 쌉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안젤리나 졸리 그 부모 유전 정보 검사해가지고 내가 유방암 걸릴 확률이 몇 %다니까 제거 수술했던 거. 요즘은요, 유전 정보 검사하는데요, 10에서 2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평생 한 번만 하면 돼요. 이 정보를 결합하면 나에 관한 모든 건강 정보가 다 모이는 겁니다. 이 건강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나의 병력과 유전자 정보를 합치면 내 체질에 맞는 영양 정보가 나옵니다. 이 영양 정보가 바로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 초개인화 서비스,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환경 조성,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일상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농업부 미래, 이거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자, 이게 뭐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유전 정보, 병력이 적합한 맞춤형 영양 정보를 알면은, 나에 대한 영양 정보를 알면은 거기에 맞는 개인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품종 육성이 가능하겠죠. 내 품종이 나오겠죠. 그 품종에 맞게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있겠죠. 유효 성분이 규격화된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그 농산물을 기능성 식품 제조 표준화를 시키면은 개인 맞춤형 식단이 나옵니다. 개인 맞춤형 식단. 이게 농업의,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이고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참 이건 며칠 전에 9월 5일 날 농업하고 푸드테크 간 상생의 길을 찾는 데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회의에 참가했던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 회사 중에는 디프라는 회사는 유전자 검사 기반 맞춤 과일 배송, 이미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인마플은 질환별 관리 식단, 농촌진흥청에서는요, 특이 환자 영양 성분표까지 다 지금 분석해 놓고 있어요.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산업이. 그래서 누구 말대로 너를 알려면 네가 뭘 먹고 있는지만 말해봐, 다 알려줄게. 그 사람이 먹는 것만 알면 그 사람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농업은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겁니다. 왜? 우리 안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께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농사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며 장소와 육체 노동이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농사꾼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이 접목됐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은 바로 농업이다. 다음 세대를 이끌 혁신은 생명의 신비를 가장 자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농부들이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재원 단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